자, 이번에 실전편으로 캔 스프레이 서페이서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꼭 잘 흔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광으로 도색을 할 거기 때문에 촉촉하게 뿌려주신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살살 뿌려주셔도 촉촉하게 도색이 진행됩니다.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도 도색을 해주기 때문에 골고루 뿌려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온다 싶으면 다시 골고루 흔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뿌려주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정말 서페이스가 흘르랑 말랑 할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촉촉하게 서페이스를 뿌려주었습니다. 자, 서페이스나 이제 도색을 하시다가 이제 먼지가 묻었다 하실 때는 여기 핀셋을 사용해서 먼지를 떨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먼지를 제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서페이스를 다시 한 번만 살짝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너를 사용해서 도료를 벗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신너탕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도색이 되었을 때 신너를 사용해서 이제 도색을 벗겨내게 되는데요. 자, 이제 레벨링 신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종이컵이랑 붓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이컵에 신너를 담근 다음 붓으로 도료를 닦아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부분적으로 닦으면은 이제 요철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닦아주게 됩니다. 전에 칠한 도색을 바꿔내는 방법 중에는 이런 식으로 신너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도색을 다 건조된 다음 사포로 갈아냄으로써 이제 평탄한 표면도 만들고 작업도 수월하게 하는, 안전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은 신너와 부품 표면 조립된 면으로 들어가서 부품에 변형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대신 바로바로 닦아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신너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닦아주시면은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사포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패널 라인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때는 사포 작업을 하고 패널 라인으로 다시 패널 라인을 파주면 되겠지만, 이제 그게 좀 힘드시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신너탕을 해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너탕은 이제 부품이 하나의 큰 통짜 파츠일 때 유리하다는 점, 작은 파츠이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품이 결합된 합체되어 있는 경우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부품과 부품이 결합된 부분에 신너가 들어가면은 이제 부품에 파손이 오기 때문이죠. 네,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도료를 100% 없애는 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없애주시고 마른 다음 사포 작업을 해서 또 다시 서페이서를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고요. 보이는 면만 닦아주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보이는 면의 평탄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신너탕 작업이 끝났으면은 다시 한번 서페이서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건조가 된 상태에서 서페이서를 다시 한번 뿌려주시고요. 중간중간에 먼지가 있으면 또 먼지도 떼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작업 중간중간에 먼지를 떼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은 이제 서페이서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번 작업은 이제 서페이서를 한번 도포를 했는데 이제 먼지가 발견되었을 때 작업입니다. 이제 서페이서를 한번 도포를 했는데 이제 건조 후에 먼지가 발견되었다 했을 때 고온 사포를 사용해서 이제 먼지와 각종 흠집을 제거해 주게 됩니다. 이제 서페이서 방수는 이제 부품을 닫을 때처럼 이제 굵은 방수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라 1000번 이상의 고온 방수부터 작업을 해 주게 됩니다. 1000번 이상의 고온 방수로 작업이 안 됐을 시에 낮은 방수로 내려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먼지를 발견한 부분에 1000번 이상의 고온 방수로 살살살살 표면만 다듬어 주게 됩니다. 이후에 다시 2차적으로 서페이서를 도포해 주셔서 요 서페이서가 벗겨진 부분들을 가려주게 됩니다. 자, 1차적으로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2차 서페이서 작업을 하게 될 건데요.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 잘 나오는지 테스트 해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살살 도포를 해 주세요. 흘러내리지 않으면서도 촉촉하게 도색을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뒷면에도 부분 도색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칠해 주시면 더 베스트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품은 이제 유광으로 도색할 부품입니다. 그래서 유광으로 도색하실 때는 먼지를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서페이서 작업부터 이제 조심을 하게 됩니다. 서페이서도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뿌려준 다음 표면을 이제 고온 사포를 사용해서 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2차 서페이서를 해서 이제 서페이서의 그 표면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칼라를 뿌리더라도 칼라 이전에 이제 저희는 빨간색을 뿌린다고 하시면은 흰색에 빨간색을 조금 첨가한 이제 핑크색 같은 거를 이제 먼저 뿌려서 이제 발색의 바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기본 색을 올려주신 다음에 그 위에 유광 클리어를 이제 2번, 3번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컴파운드 모델링 왁스 작업까지 해주시면은 완전 베스트인 이제 스프레이 도색이 되게 됩니다. 유광 도색이요. 네, 유광 스프레이 도색이 됩니다. 스프레이 뿌리실 때는 이제 각진 부분부터 모서리부터 뿌려줍니다. 골진 부분을 도색해 주실 때는 45도 각도로 해 주시고요. 직선으로 쏘아 붙이면은 도료가 다시 튀어나오기 때문에 45도로 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자, 도색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먼지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 눈에 먼지가 보인다면은 그걸 가만히 두지 마시고 이제 뭐 바람으로 불어 주시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칫솔 혹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먼지를
없애주신 다음 이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하게 작업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스크림 막대에 작은 부품 여러 개를 붙여서 한 번에 작업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핑크색 서페이스 프라이머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빨간색의 발색을 위해서 이제 핑크색을 먼저 뿌려주는 거고요. 이제 원래 프라모델 자체에 이것만 뿌려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보수적이기 때문에 회색을 먼저 뿌려주고 그 다음에 핑크색을 뿌려준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초점이 왜 이렇게 안 맞냐? 네, 핑크색도 사용한 시간에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 강한 압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천천히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촉촉하게.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씩만 뿌려줘도 알아서 촉촉하게 만들어집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촉촉하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욕심 부리지 말고요. 자, 이번에는 유광 빨간색으로 이제 도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스프레이를 사용하실 때는 이제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요. 이제 도료에도 이제 그 무광과 유광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유광으로 이제 도색을 해 달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유광 레드로, 퓨어 레드로 도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도색을 해주시면은 깔끔한 유광 퓨어 레드가 도색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메탈릭 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릭 도색으로서는 이제 글로스 알루미늄을 뿌려볼 거고요. 하지 도장으로 이제 블랙을 뿌려 주었습니다. 바탕색으로 블랙을 이미 뿌려 주었고요. 네, 검은색 부품들과 함께 같이 도색을 해준 것이죠. 네, 은색이 들어가는, 실버가 들어가는 부품들을 이제 검은색 부품들과 같이 작업을 한 후에 은색을 칠할 부품만 따로 빼내서 이제 은색을 칠해줄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한 압력으로 살짝 덮어준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덮어주시면은 아주 빠르게 실버가 도색이 되었습니다. 메탈릭 도색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칼라 메탈릭 도색은
이제 검은색이 아니라 이제 서페이서, 회색 서페이서 위에 바로 뿌려줘도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미 글로스 블랙을 사용해서 클리어에 도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분 도색이 할 수 있도록 마스킹 작업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어 부품에서 이제 검은 부분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서페이서 없이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메탈 프라이머를 뿌려준 다음에 작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메탈 프라이머를 뿌려주고 작업하는 게 좋은데요. 이제 먼지 같은 게 있으면은 먼지를 꼭 털어 주시고 작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전한 도색을 위해서 이제 투명한 메탈 프라이머를 서페이서 프라이머 대신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메탈 프라이머를 이제 대신 뿌려주는 이유는 이제 투명한 걸 살리면서도 이제 도료의 정착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용할 거고요. 이제 메탈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 이제 단점은 이제 어느 정도 칠해졌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작업등 같이 이제 빛에 비춰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촉촉하게 젖었나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빛에 비춰가면서 어디까지 촉촉하게 됐나 확인을 해 주시면은 메탈 프라이머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자, 메탈 프라이머가 다 건조가 되었으면은 이제 우리가 칠하는 TS29번으로 이제 부분 도색을 해 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 도색을 해주도록 합니다. 도료가 뭉쳐 있을 때는 면봉을 사용해서 너무 많이 묻었는데? 네, 도료가 뭉쳤을 때는 면봉을 사용해서 빨아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 도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스킹을 해서 부분 도색을 한 것에 이제 마스킹을 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군요. 이런 식으로 벗겨주시면은 이쪽에서 봤을 때 마스킹 된 부분만 부분 도색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가려지지 않는 부분에 도색이 침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닦아내면 되기 때문에 락커 신나를 이용해서 워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락커로 이제 워싱을 해줄 때는 면봉의 끝부분만 살짝 락커 신나를 묻혀 주시고요. 네,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살짝 콩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원하지 않는 부분만 고운 사포를 사용해서 지워내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 클리어 부품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비추천해 드립니다. 도색 위에 마스킹으로 사용한 부분 도색은 각이 생기게 되는데, 그 각을 고운 사포로 지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클리어 부품이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자, 닦아내기 작업을 하고 남은 여분의 이물질은 컴파운드 피니쉬를 사용해서 폴리싱 작업을 해 주시면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컴파운드 작업을 해 주시면은 깔끔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분 도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부품은 이미 부분 도색이 칠해져 있는 상태고요. 이제 이렇게 칠해 놔야 여러분이 보기 쉽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칠해 놔 보았습니다. 자, 설명서를 보시면은, 자, 전체적으로 이제 검은색이 들어가 있고, 이제 부분적으로 실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버를 표현하려면은 어차피 하지 도장으로 검은색을 넣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검은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전체를 도색해 주신 다음,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실버를 붓도색으로 표현을 해 주었는데요.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마스킹으로 가리기가 너무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주 조그맣기 때문에 이제 붓으로 살짝만 칠해 주셔도 충분히 부분 도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차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부 프레임입니다. 즉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즉 안에 있는 부분까지 다 상세하게 묘사를 해 주시면은 정말 좋은 작품이 되겠지만, 밖에서 있는 것만 보는 이제 작품이라면은 굳이 안에까지 세세하게 딱 떨어지게 부분 도색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보이는 부분만 살짝 쿵 이렇게 부분 도색을 해 주었고요. 부분 도색을 할 때는 이제 아크릴이나 에나멜을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에나멜이 분명히 피막도 튼튼하고 이제 붓도색이 특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아크릴을 사용해 주시면은 이제 손쉽고 이제 쉽게 이제 도색이 가능하며 에나멜을 한 번 더 얹을 수 있다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분 도색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크릴을 주로 사용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크릴을 사용하실 때는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요. 이제 에나멜과는 달리 이제 아크릴이 좀 더 물 같기 때문에 이제 부분 도색을 할 때 병에 들어있는 원액 그대로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신너를 같이 옆에다 두고 같이 사용해 주신다면 더욱 좋겠지만, 잘 흔들어 주신 다음에 열어 보시면은 뚜껑에 도료가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료에 붓을 찍어서 발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아크릴 도료의 단점은 이제 피막이 조금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감제를 뿌려주지 않으면은 이제 손으로 문질러도 도색이 벗겨져 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주의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붓도색을 사용해서 붓을 사용해서 부분 도색을 해 주었고요. 네, 마스킹을 사용하자면은 이제 마스킹하고 스프레이 붓을 준비하고 이제 도색하고 건조시키고 마스킹 벗기고, 이제 그걸 이제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붓도색으로 여기 있네 하고서 이제 살살살살 이제 붓도색을 해 주시면은 빠르게 부분 도색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넓은 면적을 칠하게 되면은 좀 이제 붓자국이 남기 때문에 붓자국이 싫으신 분들은 뭐 마스킹을 해서 하시는 방법밖에 없고, 이제 붓자국이 이제 좋으시다, 붓자국을 이용해서 뭐 텍스처나 질감을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은 넓은 면에도 붓을 사용한 이제 부분 도색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패널라인 액센트 컬러를 사용해서 먹선을 넣어 볼 건데요. 이제 도색이 완료된 요 부품에 이제 먹선을 넣어 주시면은 좀 더 두드러져 보이는 이제 패널 라인이 되기 때문에 먹선을 넣어 줄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패널 라인은 현재 패널 라인 액센트 컬러는 현재 블랙,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브라운, 다크 브라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파란색이나 회색 부품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블랙을 써주시면은 좋고요. 이제 흰색 부품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 너무 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레이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패널 라인 액센트 라이트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검은색 부품에 사용함으로써 그 패널 라인을 두드러져 이제 잘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패널 라인 액센트 컬러 라이트 그레이를 이제 검은색 부품에 발상에 전환을 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이제 브라운이랑 다크 브라운은 이제 빨간색이나 노란색 같은 난색 계열의 사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이제 노란색이나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노멀한 이제 브라운을 사용해 주시고, 이제 다크 브라운은 이제 나토 블랙이라든지 아니면은 나토 그린, 이제 다크 옐로우, 다크 그린, 이런 식으로 좀 어두운 난색 요런 거에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 부품에 먹선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품은 이제 유광 도색이기 때문에 먹선이 꼭 필요하진 않은데요. 먹선을 넣어주면은 좀 더 입체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입체감을 살려주기 위해 이제 먹선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장이 이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패널 라인 액센트 를 사용해서 이제 먹선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부품을 전부 이제 도막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패널 라인 액센트 컬러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핀과 구멍 사이로 패널 라인 액센트 컬러가 들어갈 위험도 없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제 이 여분의 패널 라인 액센트 컬러를 닦아내실 때 그 이제 패널 라인 액센트 컬러가 조금 남아 있게 돼요. 그러면은 그게 유광 클리어 이제 마감제를 올렸을 때 두드러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정말 최소한의 점을 사용해서 먹선을 넣어 주셔야만 이제 그렇게 유광 클리어를 뿌렸을 때 두드러짐이 없게 됩니다. 패널 라인 액센트 컬러가 ABS 소재랑 가동이 되는 부분은 사용하면 안 되시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컬러가 이제 레드이기 때문에 브라운을 먹선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부터 왜 안 들어가지? 자,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패널 라인이 뚜렷하지 않아서 잘 들어가지가 않는데요. 혹시 넣지 않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유광도색에서 이렇게 패널 라인이 잘 안 들어가면은 안 되는데. 네, 패널 라인 액센트를 잘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부품에 이런 패널 라인을 추가적으로 패널 라이너 이제 패널 라인을 파는 칼을 사용해서 좀 더 굵게 넣어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먹선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요 먹선을 넣어준 거와 안 넣어준 거에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넣어주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먹선을 다 넣어주셨으면은 이제 에나멜 쉬너를 사용해서 닦아주시게 되는데요. 요 페널라인 액센트 컬러가 충분히 마른 다음에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면봉의 끝에만 살짝 쉰너를 묻혀서 여분의 페널라인 액센트 컬러를 닦아주세요. 페널라인 액센트가 건조가 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페널라인 액센트 컬러가 건조되기 전에 사용하시면은 이전에 그어놨던 먹선이 전부 다 지워져 버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먹선까지 지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건조 후에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동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 동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추천, 즐겨찾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